고조선은 재정일치다, 재정분리다. 재정일치입니다. 한국사에서 재정일치면 고조선만 기억하시고요. 이 고조선입니다. 재정일치라고 하는 증거는 단군과 왕검이 하나 된 용어죠. 그러니까 단군은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군장입니다. 단군 따로 왕검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가 일치가 됐다는 흔적이고요. 재정분리 그러면 제사와 정치가 분리했다. 그러니까 재정분리의 흔적은 뭐냐? 소도다. 사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왔던 세력이 정치를 하고 토착인들은 제사를 지내고 어디서? 소도에서. 그래서 재정일치, 재정분리 이것만 좀 구분을 좀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41페이지입니다. 단군왕검에 의해서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록은 어디에서 나온 기록이냐 그러면은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입니다. 그래서 그 동국통감에 의하면 이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 기원전 총동이 들어온 시기는 기원전 20세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한다면은 총동이 들어오기 약 333년 전에 이미 고조선이 건국됐다는 거죠.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기원전 2333년에 이 얘기는 어디에 의하면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에 의해서 보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딱히 2333년 전에 고조선이 건국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총동은 이쯤 그러니까 기원전 20세기 이때쯤 총동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에 들어온 시가 이러지 않습니까? 들어오기 이전에 고조선이 건국됐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연대는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에 의하면 그렇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42쪽에 보시면 맨 위에 고조선의 기록 과정을 적어놨던 그 문헌들이 있죠. 삼국유사에서 동국통감까지 해가지고 유독 고려 말 원간섭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 초기, 조선 초난 다음에 이제 15세기입니다. 이때 단군 신화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서술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고려 말입니다. 충렬왕래 때죠. 삼국유사와 제왕기고요.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은계시주 동국여의 승남 동국통감의 저기는 15세기입니다. 시대적 배경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충렬왕래 때란다면은 원간섭기입니다. 자주성 실현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입니다. 그것이 단군 신화를 서술했던 거고요. 또 15세기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이 조선입니다. 이 조선은 어디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거죠? 단군조선의 후계자다. 그래서 이 시대 때에 단군 신화가 수록이 됐던 배경은 왜 그랬었느냐? 각기 원간섭기라고 하는 시기, 국초 15세기 조선 초기라고 하는 시기가 단군 신화를 서술하게 된 하나의 어떤 시대적 분위기를 제공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교재 47조로 46조로 하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은 고조선, 유만조선의 멸망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 무제 침략을 받아서 왕검성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한사군이 성립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나라 무제가 왜 이만조선을 즉 고조선을 침략하게 됐느냐, 침입하게 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지도 좀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이만이 내려왔었던 시기는 이미 중국은 진에서 이제 한으로 넘어간 시기니까요. 이만이 멸망했던 요 시기는 이미 중국은 한입니다. 한. 그렇죠? 중국은 한이죠. 한. 그 다음에 여기에 위만조선이 있었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진이 있었습니다. 진. 아직은 진입니다. 이 진이 나중에 삼한으로 가는 거죠. 그 진이고요. 위쪽에는 에라는 나라가 있어요. 얘는 중국은 한입니다. 그러니까 위만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와 진과 한 사이에 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성리하는 과정에서 지정학적으로 세 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세 나라 사이에서 뭐를
중개무역을 독점을 합니다. 이 중개무역을 독점하면서 한나라 무제하고 이제 갈등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기원 전 108년에 109년에 쳐들어와서 한 1년 정도 청합니다. 그러다가 108년에 왕검성이 함락이 되면서 고조선 멸망을 하고 한사군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 한사군 영역에서 본격적인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여러 나라가 성립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이 나라, 남쪽에서는 이제 아까 이렇게 해서 마한 진안 변환이 성립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46쪽에 나와 있는 고조선의 멸망 과정은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47쪽에 맨 위에 보시면은 고조선의 유물 중에서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AD 85년에 점재현 신사비.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견된 금성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금성문이 되겠습니다. 1914년에 발견이 된 거거든요. 이 점재현 신사비의 내용이 해석이 됐어요. 해독이 됨으로 인해서 바로 여기가 지금의 평안남도 용강군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날개 보시면은 점재현 신사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한서 지리지에 나와 있는 고조선의 법, 8조법이죠. 현재 3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내용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상해한 자는 콩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등등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시라는 거지 이 내용을 애워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사군이 설치가 된 이후에는 토착인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한나라 지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 조항도 8조에서 한 60여 개조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108년까지 해서 종집을 찍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요. 청동기 문화를 토대해서 철기시대 때까지 갔던 고조선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측에 기자동래설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군조선, 이만조선,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자는 누구냐 하면은 보세요. 여기죠. 은나라가 멸망을 하고요. 은나라 멸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섭니다. 은나라 때에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은이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자 기자라는 사람이 은나라 때 재상인데 낙향을 해버립니다. 주나라 무왕이 낙향했던 기자를 다시 불러가지고 동쪽 어느 땅을 주고 살게 해줬다. 그게 기자 동래, 기자가 동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기자조선이 성립됐다. 이게 기원전 몇 세기다? 12세기다. 이때 성립했다는 겁니다. 여튼 어떻게 됐건 간에요. 기자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자조선을 우리 한국사에서 숭배했던, 기자조선을 숭배했던 시기가 없지는 않았었어요. 있었습니다. 15세기 때 조선이지요. 16세기 때 가면은 훈구에서 사림으로 정권이 넘어갑니다. 사림들의 역사의식이 중국 중립의 역사의식이죠. 이때 가면은, 이때는 단군 조선을 숭배하면서 단군 신화가 수록됐던 시절인데요. 16세기 때 가면은 단군 조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요? 사림들의 역사의식이 반영되면서 기자조선을 숭배하면서 기자조선, 기자지 등등의 기자에 관련된 책들이 역사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조선 중기 때 역사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적 분위기가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16세기 때 가면은 기자조선이 한때 추앙이 됐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사에서는요, 고조선 그러면은 단군조선하고 어디만 기자조선만, 이만조선만 얘기를 하시지 기자조선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청동기 철기시대 때까지 진행했던 고조선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격적인 철기 문화를 토대해서 성립됐던 어디가 있죠?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여러 나라에 관련된 부분은 48쪽이죠. 이 이후의 부분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